안녕하세요. 박순투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격투기, 천재는 좀 어떤 건가? 당신이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, 이게 오랜만에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, 제가 이번에는 천재들의 피지컬, 이 피지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피지컬이 이게 어떤 게 뭐 더 좋냐, 마냐, 이런 이 갑론을박이 댓글에서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,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격투기 천재의 몸은 어떤 게 있나, 그런 요소들을 여러 가지 짚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일단 이상적인 체격이라는 거는 일단 뼈랑 근육이랑 이런 게 어떻게 생겼나, 요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체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일단 리치가 길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리치가 길다는 거는 팔 길입니다. 그러니까 윙스팬이라고 하잖아요, 영어로. 그래서 키 대비해서 팔의 길이가 얼마나 길게 나오냐. 여기서 내가 타격을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요. 그리고 당연히 잽이라던가 카운터라던가 이런 거 치기도 상대가 나를 맞추기 전에 내가 먼저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 이렇게 레슬링 상황에서도 막 클린치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싸잡기 요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괜찮죠. 그래서 일단 윙스팬은 좀 큰 게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깨가 넓어야 됩니다. 자, 어깨가 일단 넓고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좁게 나오는 이렇게 역삼각형의 체형, 요런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역삼각이라는 게 뭐 광배를 근육을 많이 키워서 뭐 몸을 그렇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고 뼈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겨야지 이게 타격할 때 중심이 안정되고요. 파워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골반은 조금만 회전을 해도 위에 있는 상체가 크게 돌게 되면서 파워 자체가 이렇게 세게 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역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레슬링적 요소인데 다리가 그렇게 긴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. 다리가 이게 길다 보면은 무게중심이 점점 높아집니다. 그거는 좀 타격에서는 괜찮은 요소일 수가 있는데 레슬링에서 무게중심을 좀 낮게 잡으려면 차라리 다리가 짧고 상체가 좀 더 긴 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미오치치인데요. 미오치치가 그 헤비급의 키도 뭐 190 넘고 굉장히 크잖아요. 근데 하체가 상체에 비해 되게 짧은 약간 괴이한 체형입니다. 그 MMA 선수들 중에서도 레슬링을 좀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선수들이 그런 특이한 몸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또 보편적으로 그래플링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좀 맷집적 얘기인데 두개골 자체가 좀 큰 게 유리합니다. 예전에 뭐 마컨트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. 일반인보다 두개골이 두껍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몸에 받는 데미지가 적어지고 자기가 KO율도 낮아집니다. 또 이 목도 마찬가지죠. 목 자체가 두꺼운 선수들이 펀치 흡수력이 아무래도 좋아서 난타전이나 이런 걸 벌이기도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근육 이야기인데 근육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은데 보디빌더처럼 좀 근육을 막 키워서 그런 선수들이 세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이 좋다고 말하는 선수들은 근섬유 자체가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속근이라고 하거든요. 속근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근육인데 그게 얼마나 폭발력, 순간적으로 이 연타를 바바바박 때릴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이 태클하면서 슛을 팍 들어가는 능력, 요런 게 속근이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지근이죠. 그러니까 이 속근하고 지근하고 이게 얼마나 적절하게 잘 섞여져 있느냐. 네, 그게 이 MMA 쪽에서는 챔피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예전에 그 GSP 이런 선수들이나 존 존스 이런 선수들 보면은 그냥 순발력도 예술이고 지구력도 엄청 좋습니다. 그래서 뭐 5라운드 풀로 뛰어도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근력이랑 지구력이랑
잘 조화가 이루어진 선수들이 이상적인 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심폐지구력. 자, 심폐지구력은 내가 혈관에서 산소를 소비를 할 때 얼마나 이걸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냐.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똑같이 움직일 때 그 연비가 되게 떨어지는 몸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선수들은 초반에 잘 움직이더라도 이게 산소 호흡이 꼭 딸려가지고 긴 라운드를 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연비가 좋은 선수들, 이런 선수들이 라운드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회복력도 또 중요한 요소죠. 내가 그 라운드에서 1분 쉬었을 때 그때 얼마나 회복이 금방금방 되나. 이런 선수들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신경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,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.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신경이라는 건 결국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내 손이나 발까지 얼마나 빨리 이렇게 명령이 실제로 실행이 되냐. 요런 문제인데, 요게 당연히 잘 되는 선수들이 카운터 능력이 좋습니다. 이게 느린 선수들은 자기 얼굴 이미 치고 빠져나갔는데 거기서 손 허우적.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. 이런 선수들은 카운터 스타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옛날에 코너 맥그리거가 전성기 때 진짜 상대가 손 뻗는 순간 제가 그 다음에 뻗었는데 상대 얼굴에 벌써 닿아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죠.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근신경계가 엄청나게 타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 다음에 뭐 균형이나 공간 지각, 그래플링 같은 경우도 막 위아래로 엮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반응을 잘 해주냐. 레슬링 계열 선수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죠. 그리고 이 근신경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냐는 근육 제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회피라던가 그리고 테크닉이 이어지는 거라던가 요런 게 얼마나 잘 되냐. 이게 또 좋은 선수를 가리고 이게 또 천재를 만듭니다. 또 내구성이 있습니다. 내구성은 기본적으로 관절 자체의 유연성이 좋아야 됩니다. 관절이 유연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일단 쓸 수 있는 기술도 되게 제한이 되고요. 그리고 부상도 엄청나게 많이 입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인대랑 또 근육이랑 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인대는 내가 손상이 한번 되면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육은 그래도 회복이 좀 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인대가 또 튼튼하고 이런 선수들은 내가 어지간한 기술 걸렸을 때 잘 다치지도 않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골 밀도가 또 있죠. 골 밀도는 내가 뼈 같은 게 부딪히거나 했을 때 거기서 이 맞부딪히는 선수들이 이게 통증 때문에 잘 못 버틸 정도로 그렇게 강한 선수들이 있거든요. 이것도 이 선수로서 굉장히 좀 유리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좀 좋은 선수들의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아까 리치 얘기를 했죠. 존 존스. 자, 키 대비 리치가 어마어마하게 길죠. 2m 15 한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키가 192, 3 뭐 이 정도 될 텐데.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치도 어마어마하고, 그러니까 유연성도 굉장히 좋죠. 그리고 근력도 뭐 탑티어죠. 그 이상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, 이 파이트 IQ 자체도 그 UFC에서 그 대단한 천재 선수들 중에 존 존스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, 이게 천재성으로 보면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하빕, 아까 얘기를 드렸던 좀 하체 짧고 상체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근지구력 좋고 그리고 체력하고 균형감 좋고 딱 그런 좀 레슬링 계열의 선수가 좀 하빕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천재인 스토프리아, 스토프리아 같은 경우 약간 뭐 키가 크고 그런 타입은 아니죠. 키가 공식적으로는 뭐 170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 증언에 종합해 보면 170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. 167에서 168 좀 호빗들의 희망인데 근데 상체 근육 이런 거 엄청나죠. 이게 근육이 많다는 게 데피니션이 막 보디빌더처럼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이 볼륨감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 그 근신경 그러다 보니까 이 리듬 같은 것도 엄청나게 빠르고 반응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이 신경계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완벽한 그 격투계 고트 중 하나인 마이티 마우스 드존도 체격적으로는 작죠. 57kg도 거의 평체에 가깝게 감량 거의 없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순간적으로 폭발력이 어마어마하죠. 이 타격에서 그래플링으로 이어지는 것도 거의 역사상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선수죠.
그러니까 이미 반사신경이나 기술 완성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격투기 천재로서의 이 육체 이런 건 뭐냐? 기본 골격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에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. 유력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뼈대 위에 신경, 뭐 근육 이런 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. 회복력하고 내구력까지 이렇게 밸런스가 다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몸을 뜻합니다. 한두 가지가 뛰어날 수는 있죠.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빠지는 구석이 없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천재는 단순히 막 그냥 기술을 내가 쓰고 막 그게 다가 아니고 몸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말을 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스파링 몇 번 하고 움직이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차원이 다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댓글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. 종아리만 봐도 안다. 이게 발목이 좀 가늘고 종아리가 이게 근육이 잘 발달된 선수들이 이 움직임이나 순발력이나 이런 게 엄청 좋다. 요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아킬레스건 길이가 길수록 순발력이 좋다는 좀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하고요. 근데 뭐 결국 격투기를 어느 정도 잘하려면은 자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다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예, 막 프로 가려면 뭐 얼마나 해야 되냐, 프로 가서 뭐 레슨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고요. 예, 그거에 맞춰서 더 강화를 많이 하셔서 좋은 스승님 만나셔 꾸준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